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9일 오후 2시 반 3시를 향해서 시계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 2시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비롯한 7명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죠. 네.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보면은 또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담화문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 6분 30초 길이의 담화문이었는데 네. 참 대통령 목소리 들어본 지도 오래됐고요. 네네. 아 이럴 때는 기자들하고 뭐 질의응답을 해야지 이렇게 뭐 첫째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느낌을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첫째 그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다 합쳐놓으니까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나 말 자체는 뭐 옳은 말이나.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내지는 그리고 그 앞뒤 말들 간에 충돌은 없는 모순은 없는 것인지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두 번째, 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조국을 임명할 것인가 안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글이라는 거는 네. 그 자기 생각이 생각이 담겨 있는 내 생각이 글에 담기는 거고 네, 네. 글이 또 사람들에게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네. 이런 수준의 그 말을 하려고 고민을 했을 리는 없는 거죠. 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생각은 따로 있는데 그 글만 따로 써준 게 아닐까요, 누가? 딸을 써주더라도 예. 그 사람 글이 내 글이죠. 네. 제가 뭐 쫄병이 쓰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라고 네. 지시를 해주고 할 텐데 그렇죠. 자기 생각 그대로 담아내니까 이제 네. 했던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뭐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 사람의 글이 좀 깊이가 있고 네.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런데 지난 며칠간은 국민 여론이 하도 비등하니까 네. 그냥 손 고르고 하고 있다가 그냥 오늘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원체 이제 뭐 이런 흔한 얘기를 우리 소나기는 피해가자. 그래서 2박 3일 머리 숙이고 있다가 이제 확 질렀고 있는 척하다가 있는 척하다가 제가 질렀다. 제가 이렇게 뭐 네. 과한 평가가 아니라는 건 네. 이걸 들어보시면 알겠죠. 네. 첫 파트에서는 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청구받지 못하고 네. 6명 중에 네. 한 명만 받았다. 농림 네. 그 현직 차관 출신이. 예. 근데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네. 이 양반이 우리 황태순 TV 보셨더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장관에 대한 임명권, 해임권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국무총리만 예외적으로 국회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면 표결을 시켜서 동의가 아니고 그렇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회와 협의해서 예. 그 청와대가 선발한 사람을 한 번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청문경과 보고서를 안 보내줘가지고 국회가 왜 목리를 부렸냐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첫째, 저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황태순 TV를 애청하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도습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인사청문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서 이제 그 유시민 씨가 첫 케이스 아니었어요. 이제 장관급으로는 그때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을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다음에 MB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17명을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몇 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10명의 장관급 인사,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갖다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2년 반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절반만은 22명입니다. 신기록 세웠잖아요. 22명입니다. 22명입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한 모양이죠. 미안한 모양이죠. 네. 자, 국회는 왜 목리부렸냐? 네. 들으면서 봐봐. 이게 지금 조국 때문에 고심을 했다면 네.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밤잠 못 자고 네.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네. 이 반칙과 뭐가 실패한 역사? 아니, 그거 한번 읽어드릴까? 네. 내가 항상 금과 옥조가 죄기는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서로 진보들이들 하는 얘기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여기 좀 놔둬. 나는 저는 하도 10번도 들었는데 왜 외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반칙과 특권의 제왕이야. 왕. 네. 3가랑 4가랑 5가랑은 조국을 임명하면서 네.
오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칙과 특권, 기회주의로 지금까지 살아온 조국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반칙과 특권과 기회주의에 플러스 위선까지. 위선까지 갔죠. 자, 그래갖고 뭐 국회가 왜 청문 이 제도를 악용하느냐? 아니 근데 자기가 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이거요 야당이 이용한 게 아니라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가장 깨끗한 정부 하겠다고 기억 안 나세요? 5대 결격 사유, 5대 결격 사유, 뭐 무슨 뭐 세금 탈루, 병역면 탈 등. 아니,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사람. 그다음에 그거 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좀 보니까 하니까 아이고 나중에 너무 심합니다. 좀 발을 낮추면서 그 대신 7대 결격 사유, 성폭행 포함해서 5대 결격 사유니 7대 결격 사유니 스스로 보면 자기 이런저런 덫을 만들어 놓은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당신입니다. 그 저 청와대 지금 그 안에 인사하는 거 김태우 수사관도 폭로하고 했지만 네네. 각 수석 무슨 뭐 전대협 출신 뭐 어디 출신 그 뭐 12사도가 수석실 차고 앉아가지고 네. 공석이 되는 뭐 자리에는 네. 전부 자기네 뭐 운동권 사람 인사 검증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사람 갖다 꽂는 거예요. 지금 한상혁이라고 방송통신위원장. 자, 우리나라도 방송과 통신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SK 뭐 삼성전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관할해야 될 방송통신위원장에 맨날 그 무슨 좌파 단체들 변호사하고 왔다 갔다 했던 한상혁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문 대통령. 인사 개판으로 했다는 반지 22명 지금 그걸 왜 야당 탓합니까? 왜 야당 탓을 하냐고.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는 뭐 안 했나. 아니 야당 탓을 왜 야당 탓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어불성설 2. 어불성 말은 뭐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 네. 저 원칙과 일관성 있게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조국이는 네. 그 뭐 본인의 위법 행위가 없다. 그 내가 대선 공약으로 뭐 저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고 그 나의 생각들 잘 알고 지난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개판으로 해온 조국이가 이걸 제일 잘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명색이 법률가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이 제가 알기에는 현재 2019년 9월 9일 현 시점에서 검찰에서 피의자 상태로 내사 상태입니다. 근데 위법 행위가 없다고 단정해버리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검찰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가이드라인 제시한다고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왔다가 국민들이 혹세무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가족이 수사 대상이고 현재 네. 일부 기소가 된 상황에서 네.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고 네. 검찰 쪽에는 네. 법무장관에게는 직무 수행이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는 맞는 거지. 정확한 답이네요. 그렇다면 특검을 해야죠.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특검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영건 시장이 특검 얘기를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 이와 같은 그야말로 현 법 시스템상 검찰로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정될 때 특별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하게 특검제를 갖다 우리가 상설 특검을 도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 대통령 주변에 네.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주변에 또 그 뭐 저 조국 펀드에 또 돈 넣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기 위해서는 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죠. 임명해야죠.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법률가가 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네.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참 그거는 뭐냐 어. 이런 이야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저기 보면 그 전대협 애들 옛날 386 애들 대학교 때 하던 얘기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특검 임명하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저같이 뭐 어디 좀 모자란 사람 누구 가면 대통령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해의 충돌, 시스템과 기구 간에 뭐 이런 아구가 안 맞을 때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윤석열이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감찰 지시하고 네. 수사권 주의가 쫓아낼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구름 잡는 이야기,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 던지고서 또 막판에 마무리는 이걸로 했어. 셋. 반칙과 특권. 이때 어불성설 3.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의지 정말 절감했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상실감 제가 이해합니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교 서열화, 대학 입시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데 제가 이게 뭐 말이 그 무슨 흔한 얘기 개풀 뜯어먹는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네. 이 양반이 고민을 안 했구나. 아니 그게 그냥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은 예전에 보면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지금 뭐 딴 세상 살고 계시네. 아니 딴 세상. 이번에 보니까 뭐 멀쩡하게 5박 6일 갔다 오시더니 딴 세상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딴 세상 가 있으니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성남 저기 서울 병장 내리자마자 그냥 확 뿌리치고 가버린 건가? 하도 유체 이탈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참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참 이 좌파 이번에 보니까 보면 계속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국민들은 네. 자 뒤에 얘기 대통령도 인정했잖아요. 뭐요? 반칙과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금 이게 화라산처럼 터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상실감을 느끼면 하지 마. 특권과 반칙 기회주의의 제왕인 조국이를 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플러스 알파를 더했죠. 기회는 평등하고 감정은 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얘기한 대로 그런 상실감, 박탈감을 갖다가 하려면 이런 사람 임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참 보면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차라리 황교안이란다. 참 누구야 조국을 임명해라. 임명함으로써 바로 너희 언필칭 진범내 합치는 좌파들이 진범내 하는 좌파들의 위선을 갖다가 그리고 너희 뻔뻔함을 갖다 세상에 드러내라. 제가 돗자리 한번 깔겠습니다. 네. 2, 3일 내로 조국이가 또 국민 염장 지르는 또 페이스북 쫙 올릴 테니까 기다려 보십시오.